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의 수입차 구매 비율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수입차는 나름 부자들이 타는 자동차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요즘은 진입장벽이 워낙 낮아져서 너도 나도 수입차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실제로 수입차 시장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밀레니얼 세대인 2030 구매 비중이 37%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입차 시장 개인 고객 8만여 명 가운데 거의 40%에 달하는 약 3만 명이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사회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젊은 층의 수입차 구매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젊은 층의 평균 소득 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그만큼 고가 수입차 구매 비율이 높아진 거라면 별 문제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물론 젊은 나이에도 재력이 충분해서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욕심에 무리를 내서 수입차를 구매하다 소위 말하는 카푸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만난 친구가 당당하게 나 벤츠 뽑았어 라면서 자랑하더니 1년쯤 지나니까 차가 없고 그런 상황들 많이 보죠. 심지어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벤츠 BMW를 출고했다면서 자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후회할 확률이 매우 높죠. 구독! 요즘 주택가나 원룸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 빼고 다들 부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차장에 수입차가 여러 대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지만 차는 BMW 벤츠를 타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차주가 젊은 층일 경우에 카푸어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뉴스 기사로도 자주 보도가 되어서 한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인터넷 포털에 카푸어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이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룸에 살면서 수입차를 탄다고 모두가 카푸어는 아니죠. 강남의 원룸 주차장들을 보면 특히 수입차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하는 경우 출장 사무소 같은 용도로 원룸 월세를 구해서 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분들이 아닌 젊은 나이에 충분한 재력이 없지만 무리해서 수입차를 구매하는 카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들이 무리해서 수입차를 사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외제차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니 벌어서 갚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차를 구매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차를 구매할 때 각종 금융제도들이 워낙 탄탄하게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선납금으로 납입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돌려서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납금이 아예 없어도 60개월 풀할부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 다 했죠. 다만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아반떼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아서 이 돈을 선납금으로 지불하고 수입차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반떼를 살 돈이라고 하면 대충 2천만원 정도를 모은 거겠죠. 그런데 BMW 3 시리즈나 벤츠 C클래스의 엔트리 모델들이 5천만원대잖아요. 2천만원을 선수금으로 넣고 나머지 3천만원 정도를 60개월 할부로 돌리면 월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5년 동안 지불해야 하죠. 여기에 나이가 젊으니 보험료도 20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 외 세금이나 유류비 등 이것저것을 지출하다 보면 매달 자동차에 들어가는 유지비만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연봉 3, 4천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보통 월급이 세후 200만원대인데 매달 100만원 이상을 차에 쓰고 원룸 월세로 50만원 정도를 지출한 뒤 밥을 먹으면 정말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계속해서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요.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수입이 없는 공백기도 생기겠죠. 그래서 많은 젊은 카푸어들은 수입차를 무리해서 구매했다가 1, 2년 정도를 타다 보면 금액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차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신입사원이 입사해서 이제 직장도 생겼다 하면서 벤츠나 BMW를 출고하고 난 뒤 1년도 가지 않아 현실에 좌절하고 차를 중고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60개월 할부니까 아직 할부금의 반도 못 갚은 상태인데 차는 이미 감가가 이루어져서 남은 할부금보다 차량 가액이 더 저렴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엔 보통 몇백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차를 중고로 처분하면서 남은 할부금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이마저도 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대출을 끌었으며 신용도를 망가뜨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월납입금을 낮출 수 있는 유에리스 제도도 있거든요. 이게 또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딱 좋죠. 유에리스는 말 그대로 일정 선납금을 내고 나머지 차량가 일부는 유예를 시켜서 월 할부금을 낮춘 방식인데요. 월 납입금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할부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환영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유에리스는 계약 만기 시 남은 유예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 만기 시점에 차를 인수할 돈이 없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할부와 마찬가지로 계약 만기 시 지불해야 하는 유예금이 차량 중고차 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운행 중 사고라도 났었더라면 중고차 값은 그만큼 더 떨어져 있을 테니 갭 차이가 더 커지겠죠.
자동차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차량을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차를 구매할 예산조차 빠듯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자동차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세금이나 보험료 등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본인의 능력에 맞는 차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할 게 요즘은 어지간한 5 시리즈나 E클래스로도 소위 말하는 하차감은 느끼기 어렵거든요. 능력이 된다면야 좋지만 무리를 해서 수입차를 살 필요가 전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요.